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딸 스테이시 박 밀번. 운명을 거스른 탄생. 1987년 5월 19일 한국 서울의 미군 병원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탄생은 기쁨과 함께 깊은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선천성 근위축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미군에 복무하는 백인 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혼혈 아이로 태어난 스테이시 박 밀번. 그 작은 생명체는 이미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의사들은 냉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어요. 하지만 한국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이 그 작은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군인 가정이었던 밀번 가족은 곧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장애를 가진 혼혈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것은 이중, 삼중의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비록 불편하고 경직된 걸음이었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아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투쟁을 시작했다. 이것이 스테이시의 삶을 관통하는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힘. 코리언 디세이벌드 퀴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스테이시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날아왔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걷지 못해?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스테이시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혼혈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선을 받던 그녀에게 이는 또 다른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거울 앞에 선 10대 소녀의 마음은 천조각으로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인 자신, 미국인인 자신, 장애인인 자신, 그리고 성소수자인 자신. 각각의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스테이시의 어머니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어머니의 사랑은 한국어와 영어를 넘나들며 딸의 마음에 뿌리내렸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스테이시는 마침내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장애인이고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갈라진 거울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강인함이 아닐까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 말입니다. 활동가로의 첫걸음. 16세의 스테이시에게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상담사의 제안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장애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애인 권리 운동의 전설적 인물인 주디 휴만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스테이시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평생 남들과 같아지려고 애썼는데 사실 저는 장애인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고향으로 돌아온 스테이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위는 소박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스테이시는 당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16세의 스테이시를 주정부 위원회에 임명한 것입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2007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장애 역사를 가르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해낸다니. 스테이시의 어머니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자라난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시자 디서빌리티 저스터스. 2005년 스테이시는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다른 유색인종 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정의 디서빌리티 저스터스라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권리 운동은 주로 백인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와 동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왜 유색인종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들은 소외될까? If I have to be brave, you have to be brave with me. 제가 용감해야 한다면 당신도 저와 함께 용감해야 합니다. 스테이시의 이 말은 새로운 운동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선 혁명적 사고였습니다. 장애를 의학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제 몸이 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저를 억압합니다. 학계가 주목했고 전 세계 활동가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계 혼혈 청년이 만들어낸 이론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테이시가 미국에서 큰일을 하고 있어요. 책에도 나오고 대학에서 강의도 해요. 먼 타국에서 뿌리내린 한국인의 피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아닐까요? 삶의 무대, 오클랜드. 24세가 된 스테이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완전한 독립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앞섰지만 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곳 중 하나였습니다. 스테이시는 오클랜드에 정착해 장애정의 문화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모든 소외된 사람들의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웰즈파고 은행의 인사부에서 일하며 경제적 독립도 이뤄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지원 정책 덕분에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후 장애인들이 자신을 망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 성소수자, 장애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스테이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딸의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성공을 보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성공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꿈꾸던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때 스테이시는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직접 손소독제를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버릴 때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 자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근위 축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기관절 개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봅니다. 2020년 5월 19일 33세 생일날 스테이시 박 밀번은 수술 합병증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3년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아픈,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운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남긴 유산을 보며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스테이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원히 남은 이름 스테이시 박 밀번. 스테이시가 세상을 떠난 후 스테이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들, 영상들, 그리고 철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조폐국에서 스테이시 박 밀번을 기리는 25센트 동전을 발행한 것입니다.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미국 화폐에 등장한 한국계 인물이었습니다. 동전 뒷면에는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스테이시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한 손은 기관절개 튜브 근처에, 다른 손은 열린 손바닥으로 뻗어 대화와 연대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디저빌리티 저스티스와 스테이시 박 밀번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누구지?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스테이시의 어머니는 그 동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동전 속에 담긴 딸의 얼굴에서 그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겼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긍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 동전을 보며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마다 스테이시의 이야기가 새롭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긴 질문. 스테이시 박 밀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소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나중에 가질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애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용감해야 한다면 당신도 저와 함께 용감해야 합니다. 스테이시의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진정한 연대의 정신입니다. 우리 50대, 60대는 스테이시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핸디캡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스테이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이런 멋진 언니가 있단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했던 언니가 말이야. 스테이시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기와 희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미국 동전에 새겨진 그 미소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